8월 25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요, 금요 칼럼 하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정치가 상식을 벗어나면 반드시 망한다. 또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도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 정권의 위세가 극에 달하고 있고요. 여기에 반대해서 현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그야말로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야말로 환희에 차 있고요. 현 정권의 이 핵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지율 독재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지율이 높으니까 무소불위로 뭐든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한 채 자신들의 권력을 지금 향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국민의 절반은 정치 혐오와 또 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고 있고, 국민의 절반은 정치에 열광하면서 그 환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는 공급자인 정치인들과 수요자인, 즉 정치 소비자, 지금부터 소비자라고 하겠습니다. 소비자인 국민들이 있는데요. 정치의 수준이 높아지려고 하면 정치 공급자나 정치 소비자 모두 다 수준이 높아져야 그 균형점에서 질 높은 정치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자도 질이 떨어지고 또 그 수요자도 질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좋은 정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간혹요, 국민 계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불쾌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지금이 일제시대냐 60, 70년대냐 네가 뭐라고 우리를 계몽한다 말이냐, 정보를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도 들어옵니다. 근데요, 제가요, 왜 그러는 줄 아닙니까? 제가 용어를 실수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빠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보수를 지지했으니까 잘못한 게 없다. 홍준표 찍었는데 홍준표가 떨어져서 이 지경을 겪고 있는 것이지, 유승민을 찍었는데 유승민이 떨어져서 이 지경이지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쪽 반대쪽에 보면 민주당을 지지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고 이겼다고 할 겁니다. 자, 여기서요,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반성할 거리가 뭐가 있는지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서 자신의 가슴에 쌓인 한이 다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개혁이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부패가 청산되고 그럴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보수를 대변한다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진보를 대변한다는 민주당으로 바꾼 것 뿐이고요. 그것은 영남에서 호남으로의 정권교체, 때로는 보수에서 진보로의 정권교체인데, 이 보수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보수가 뭔지 잘 모르고 있고요.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진보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채 서로 티격태격 지역주의와 세대와 또 거의의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된다고요, 모든 것이 교체되는 게 아닙니다. 기껏해야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면 0.01% 될 만한 수만 명의 정치판 언저리에 있는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바뀔 뿐이고요. 결국 그들의 자리와 돈과 출세를 위해서 이 정치라는 판을 놓고 치열하게 싸움질을 하고 있는 대결일 뿐이지 않는가. 즉, 지금 현 정권으로 보자면 현 정권을 차지한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현 정권의 주요 기구에 배치된 인물들이 있고,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또 이들을 떠받치는 배우 지지그룹인 민노총이나 참여연대 같은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제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한 끝에는 종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호남이 고향이라서 때로는
또 호남이 고향은 아니지만 자신이 20대, 30대, 40대라서 기존의 보수에 대한 혐오가 있다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정권을 떠받치는 지지율의 핵심이 되는 지지층이 또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있고 그 밑에는 그 조직에 이 바닥 조직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영남의 지지가 있고 또 노장년층의 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판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층은 영호남을 대변하는 여야 대표적 정당 민주당과 한국당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당에 관련되는 인물들 또 더 나아가서 이 당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그 외곽에 있는 인물들 또 이 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 각종 이 시민사회 그룹들 그리고 이 당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기득권 그룹들 또 양쪽에 다 걸쳐있는 이 대한민국의 재벌이나 정경련 같은 이런 그룹들이 한마디로 이 정치판의 권력 투쟁에 대한 수혜자와 이해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누가 되든지 획기적으로 바뀔 일은 없고 또 근본적인 사회개혁이나 부패 척결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이런 정권 교체가 되면 자신의 한을 이룬 듯 자기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은 듯 또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새로 좋아진 듯 착각을 하면서 목을 걸고 이 세력들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이 보수 쪽의 이런 그룹의 한 명일 뿐이고요.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쪽을 보자면 문재인도 그 한 명일 뿐이고요. 추미애도 한 명일 뿐입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한 명을 앉혀놓고 이 권력을 차지한 집단들이 이너스크라해서 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스폰서 집단으로부터 한마디로 도움을 받으면서 또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권력을 끌고 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어떤 사회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해도요. 이것은 국가 꽃간을 틀어서 풀어주거나 또 내일은 외면한 채 그냥 우선 있는 거 쓰고 보자라는 식의 한치도 더 나아간 근본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 이야기했지만 어제 이 사례가 나왔죠.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각종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이 카터링 사업, 즉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 사업에 기존에 이 조그만한 중소기업들이 큰 기업도 아닙니다. 이 공공식당에 한마디로 이 카터링이라고 점심을 공급해 왔는데 이제는 삼성의 계열사인 한 회사가 이제 공공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까지도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라는 부분의 결과가 삼성이라는 한국 최대의 대기업이 자회사를 그런 사업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옳다고 보십니까? 잘못됐죠. 규제 완화와 무슨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는 명분하에 원격 진료를 몰고 간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요, 보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안보를 지키고 나라의 어떤 방향을 서서히 시대에 맞게 고쳐가고 또 문제점들을 합리적이게 먼저 수선해 간다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기득권을 이해를 봐주는 역할이나 국가 예산의 낭비를 하는 쪽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가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수답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연평도 천안함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보를 튼튼하게 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한국의 진보라고 무슨 제야라고 또 한국의 좌파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좌파입니까? 전 좌파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설픈 종북 성향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가진 일종의 보수 못지않은 부패 정치인들의 일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10년을 집권했을 때 한국의 재벌로부터 자유로웠습니까? 돈을 안 받았습니까? 재벌 외에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부터 이들이 자유로웠습니까? 대통령 가족이고 전부 다 연루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들이 다 연루됐고요. 이렇게 해먹는 부분으로 보면
보수 정치인이나 이 진보 정치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좌파 기득, 좌파를 표방하는 사입이 진보라고 봐야 되고, 이들 또한 부패 정치인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의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을 선동해서 지역주의나 이 대북관계나 또 세대 등을 악용을 해서 그야말로 그것을 보수의 진보 이념처럼 포장을 해서 국가 권력을 들어먹어서 한마디로 출세하고 돈 벌고 저거 집단 먹여 살리려고 경쟁하는데, 이 정치 소비자들은 그런 악성 공급자에 한마디로 제대로 비판도 못하면서 맹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굉장히 상식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치를 이야기할 때 박근혜 정권을 비판을 하고 이명박 정권을 이야기하면 보수 지지층이라는 사람들, 제 유튜브를 보는 그런 분들의 지지자들은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근데요, 그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요,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보고요, 수도 없이 탄핵에 대해서 니 다른 거는 다 옳다, 안보나 이런 거 하는 건 니 주장이 맞고 다른 주장도 상당히 맞고, 특히 니가 무슨 이 야권을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정권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용기 있고 소신 있고 인정한다. 그런데 네가 탄핵을 찬성했던 부분, 네가 바람을 잡아서 이 꼴을 보니 속이 좋냐? 너 반성부터 해라. 그러면 용서해줄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제가 제 방송을 보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식에 벗어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가 상식을 어긋나면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더 나쁜 결과가 올 것 같아 해서 상식에 벗어난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요. 자, 그래 살아남았다 하면 정권 교체가 안 됐겠습니까? 몇 달 더 했을 뿐이겠지요. 그런 식으로 정권 교체를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다 송두리째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스스로 유폐되고 스스로 탄핵되고 스스로 구치소에 간, 스스로가 아니라고 하고 싶겠죠? 아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저런 식으로 놓친다면 권력적인 역학관계에서 보더라도 한마디로 집권을 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새에 빠져서 지금 곤혹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요, 보수 지지층은 스스로 반성하고 돌이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요, 그건 생각이 다른 걸로 서로 정리를 하지, 저를 자신들의 비상식의 틈으로 끌어넣으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보수의 비상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정권에 의한 엄청난 비상식에 대해서도 말을 정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뭔가 하면요, 불법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네들보다는 도덕성이나 양심에서 더 뛰어나다라고 주장하면서 쟤들을 비판해야지. 아니, 너네도 썩었는데 우리가 좀 썩으면 어때? 같이 썩었는데 왜 우리만 조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저는 감히 공개적으로 꺼낼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평론을 한다든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회는 그건 미친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바라볼 때 상식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상식이 판을 치는 이 사회에서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 소수가 되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 도태가 되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듣더라도 그래도 소수의 양심과 상식이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저는 사회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들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조차도 다 한자리 하러 가고 권력과 출세와 욕망에 눈이 멀어버리면 이 사회는요, 우매한 대중들, 즉 패를 나누어서 깽가리 치고 피리 불면 따라서 춤을 추면서 끌려가는 우매한 대중과 부패하고 썩은 좌우 기득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요, 모든 국민의 보편적 상식, 흔히 이야기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촛불정신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고 보십니까? 역사의 흐름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민중의 역사의 흐름의 중심에 놓는 것은 그야말로 때를 이용해서 그 때에 의한 합리성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지, 민중은 휘둘리기 쉽고요. 민중은 솔직히 우매하고요. 더 나아가서 민중은 판단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런 민중을 홀리는 역할들을 언론이나 또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이나 재벌들이나 사회 상류층들 소수가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요. 그리고 대다수의 민중은 거기 끌려갑니다. 선동가에 의해서요. 자, 이 속에서 그래도 전 세계 역사에서 이 구비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외치고, 또 민중들이 그런 상식에 대한 복귀를 하려고 하는 양심적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가 그래도 악마의 사회가 아니라, 개돼지의 사회가 아니라 상식의 사회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비상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테러와 자신들의 빈곤의 이 비민주화에 대한 책임전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인종 간의 갈등과 이 계층 간의 갈등,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유럽 내부에 있어서의 이 비상식적인 존엄한 가치와 이 내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괴리, 이 차이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어디 하나 솔직히 말하면 멀쩡하게 굴러가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고도 성장의 사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모순들이 감추어지고 덮어지면서 이 부의 향유를 즐기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만은, 지금 고도 성장이 멈추고 불황으로 가게 되면서, 또 이것이 장기 불황이 지속화, 고착화되면서 이런 비상식에 대한 갈등들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지금 문정권 지지율 환상에 의한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그 지지라고 하는 74점, 오늘 아침에 보니까 8인가 그러는데, 그 지지도 저는 상식적인 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지가 높다고 해서 이렇게 매사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면서 국민들에게 파퓰리즘적인 선물을 던지면서 또 지지율을 올리면서 대중을 현혹시키는 이런 쇼를 해서도 안 되고요. 국가를 맡은 사람들이 안보에 있어서 이렇게 대북관계에서 한마디로 의문의 처신을 해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촛불 신탁을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비상식이 거기에 달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비상식적인 현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정말로 상식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소수의 인물들이 대중을 계몽해야만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가자면 전 세계 곳곳에 비상식이 수십 년을 지배해간 나라도 있습니다. 북한만 보십시오.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에서 1945년부터 지금까지 72년을 비상식이 3대에 걸쳐서 지배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비상식이 수십 년이 지속된 사례도 있고, 히틀러도요, 독일에서 15년을 비상식으로 지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도한 비상식은 스스로 머지않아 무너질 거라는 기대는 저는 그건 오판이고요, 오산이라고 봅니다. 결국 비상식이 무너지는 것은 상식에 가진
상식을 가진 소수에 의해서 이 비상식을 지적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국민들 다수가 이 상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제동을 걸 수 있을 때 그야말로 비상식은 몰락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역사는 저는 항상 좌우로 비틀거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조금씩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상식으로 가는 정권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냐라는 것은 정치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보수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상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중도나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들 또한요. 아닌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틀릴 수 있다고 내부에서 소리를 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에 의한 정당한 비판만이 현 정권의 이 무한 질주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또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